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의 작품 세계관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 작가 노트도 있고 제가 중간중간에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한테 제가 제 작업의 세계관을 만들어 가면서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세계관을 만들고 세상을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또 이런 영상은 좀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기도 하고 제 채널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부류의 영상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걸 작가 노트로 남겨놓지도 않고 따로 설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작품 세계관의 전제 조건 중에서 오늘 할 이야기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겁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축소판이자 확장판이다. 약간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죠?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의 기본이니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것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채널의 영상 중에서 그 목에 담이 왔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게 있잖아요. 자, 제가 목에 담이 왔을 때 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뒤통수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어깨고 여기가 척추 등이고 이렇게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뒤통수는 우리의 등, 그러니까 우리의 뒷모습의 그 뭐지 축소판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귀를 볼까요? 귀를 보면은 귀 안에 우리가 이침이라고 놓죠. 뭐 이 안에는 심장이고 어느 쪽이었더라? 뭐 어느 쪽에는 성기고 어느 이쪽은 뭐 장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귀에다가 침을 놔서 우리가 어, 그 어디가 아프면은 치료를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은 자 우리가 손을 손이 어떻게 해야 돼? 자 손을 보면은 여기서도 뭐 이쪽이 성기 쪽이고 이쪽이 뭐 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머리 해서 막 이런 손도 몸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다리도 그렇고 제가 이것도 저번에 영상을 만들었지만 자 사람의 얼굴도 몸의 축소판입니다. 자 여기가 눈두덩이가 어깨 그리고 코랑 이쪽이 허파 입이 이제 식욕이랑 성욕을 장악하는 그 장하고 성기 쪽 그리고 여기 하관 쪽이 여기가 허리이고 여기가 하관 여기가 상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이거는 겉에서만 봐서 뭐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DNA가 있잖아요. DNA에 우리 신체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아주 작은 DNA에 이 우리 복잡한 이 신체의 정보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 나만의 그 신체 정보가 아주 작은 것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파악을 할 때도 우주를 전부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지구상에서의 뭔가 있었던 인과관계를 통해서 여기가 이러니까 물론 그 단계가 한두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만 저쪽에도 저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가 그 목에 담이 왔을 때 그 설명에 대해서 저는 원래는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으니까 남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몸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주면은 목에 담이 풀릴 겁니다라고 했는데 거의 한 90%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아요.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봤는데 누르니까 진짜 되네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무슨 원리인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건데 자 우리가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행성이 돌아가면서 있는데 이게 마치 은하랑도 닮아 있죠.
자, 태양계를 보면은 은하를 예측할 수 있고, 은하를 보면은 그 안에 태양계들을 예측할 수도 있어요. 자, 좀 지워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 하나죠. 태양이 하나여가지고 이렇게 있고, 또 하나의 태양이 될 뻔했던 목성이 있죠. 근데 목성은 태양만 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태양계의 하나의 행성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수많은 태양계들 중에 쌍성계가 있습니다. 쌍성계. 태양이 두 개인 거예요. 쌍성계. 자, 쌍성계. 쌍성계가 있으면은 태양이 두 개고 이 태양이 두 개를 기점으로 이제 행성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이 태양계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얌전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양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궤도가 좀 우리 태양계랑 좀 다르기도 해요. 저는 자, 두 가지가 있으면은 이 두 가지에 완벽한 평등이라는 게 우리 세상 안에서 잘 존재를 하지 않잖아요. 이거 뭐 삐딱하게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어떤 뭐 그런 요즘에 나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관계들, 뭐 여야가 대립을 한다라든가, 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을 한다라든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대립을 했으면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 같이 공존을 하면은 좋을 텐데, 이것 자체가 우리는 어느 곳이 항상 우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쪽이 우위로 올라가거나 완벽한 평등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저는 이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태양이 하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쌍성계에서 태어났으면은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양립이 가능한 세상이 되지도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뭐 납득을 해달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선, 자, 이 궤도 옆에 뭐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이 있고 뭐 토성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행성이 있고 뭐 태양계 전체로 치면 훨씬 더 큰데, 우리가 세 번째 행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간격들은 사실 제가 좁게 그렸지만 훨씬 넓겠죠. 자, 우리가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다빈치가 얘기를 했던 황금 비율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집단 안에서 그냥 적당히 있는 정도 있잖아요. 와, 나는 뭐 1등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되고 싶은 그런 욕구라든가, 좀 우리가 봤을 때 적당하게 찍는 것 자체가, 그러한 감각 자체가 우리는 그 태양계 안에서 지구의 위치, 약간은 뭐 7대 3 정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7대 3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뭐 그런 위치라든가, 우리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그래서 저는 지구가 태양계에서 요쯤에 위치를 해 있고, 여기가 또 굉장히 미묘하게 우리가 조금만 더 태양에 가까웠어도 생명체가 다 불타 죽었을 거라고 하고, 조금만 뒤로 갔어도 얼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계를 닮아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은, 자,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의 뭐 몇 프로죠? 지구 표면에 71%였나 뭐 70%였나가 물이잖아요. 물이고 양극점이 있고 그리고 적도가 있고, 근데 우리 인간도 좀 비슷하죠. 우리 인간의 대부분도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따뜻한 핵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피부와 그리고 안에는 이제 이 용암들이랑 핵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빨갛잖아요. 이 지구 안에도 이렇게 빨갛고, 물론 안에는 이제 노란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있는 게, 전 이것도 인간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자면은, 자,
지구가 있고, 저는 거의 99% 지구상에 생명체가 지금의 생명체가 있게 된 게, 그러니까 그 생명체의 기준을 어디까지 나누는지는 좀 복잡하겠지만, 생명체의 가능성은 지구에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의 생명체가 생겨난 것은 그 뭐라고 하죠? 해성? 그러니까 지구의 해성이든지 뭐 운석이든지 그런 게 만나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자, 이 지구 지구입니다. 지구. 자, 지구고 그리고 해성이 왔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성이 왔겠죠. 자, 이 해성은 지구의 그 중력으로 인해서 끌어당겨졌을 텐데, 사실은 우주에 해성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지구랑 충돌하게 되는 해성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자, 저는 근데 이게 그거랑 되게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자, 난자와 정자.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 특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지구에서 지금은 우리가 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구상의 그러니까 그 탄생에 그거를 가장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랑 가장 닮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겨날 때 그렇죠. 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어나는데, 지구상에 저는 이 해성 맞나요 이게? 아무튼 해성이 떨어지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우리는 정자들이 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막 찾아가서 막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죠. 사실은 난자가 정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잠깐 빗나간 얘기를 하자면은 실제로 남자와 여자도 뭐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막 꼬시고 그러는 것 같지만, 남녀 관계의 결정권은 항상 여자에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처럼 난자가 이렇게 정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구의 중력으로 이 해성이 끌어당겨져서, 근데 끌어당긴다고 다 끌어당겨지는 거 아니죠. 이게 시간이랑 그런 게 잘 맞아야지 수많은 해성들과 운석들은 다 빗나가요. 그래서 이 생명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에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의 근원만 가지고는 생명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고, 아마 이 해성 안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의 그 기원만 가지고는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절묘하게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확률도 굉장히 적은 확률이라고 그러죠. 그 뭐 한 2억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남자가 평생을 들여서 이제 내뱉는 그 정액 중에서 그 중에 수정이 되는 걸로 따진다라고 하면 2억 분의 1이 아니라 막 수천억 분의 1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또 적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저는 이 모든 것이 축소판, 모든 것이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저만 하는 생각은 아닌 거고, 아주 작은 그 원자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넓은 우주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주 작은 세포가 다시 또 넓은 우주일 수도 있고, 다시 또 이 넓은 우주는 하나의 세포이지 않을까, 하나의 원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반대의 법칙이라는 것이 꼭 물과 불, 또 시간과 공간 이런 게 아니라 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원자 핵에서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태양계나 은하가 움직이는 거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가장 작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이랑도 맞닿아 있고, 그리고 뭐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겠지만,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뭐랑 비슷하다라고 하죠? 관측 가능한 우주 모양이 보니까 뉴런이랑 비슷하더라.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우주라면, 광활한 우주라면 뉴런이라는 것도 우리 뇌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측 가능한 수십억 광년, 아니, 수십억 광년이 아니라 수백억 광년 엄청난 먼 우주를 지도를 그려서 예측을 해보니까 그냥 뉴런의 모양처럼 생겼다더라. 그러면은 우리의 우주는 그냥 누군가의 머릿속이지 않을까 해서 물론 끝나지는 않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저의 그 작업 개념이 그렇지만 요게 그냥 요렇게까지가 쉽잖아요. 요렇게까지가 최승윤이 생각을 하는 기본 개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최승윤은 요런 생각을 가지고 요게 전제 조건으로 해서 작업이 된다.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생각을 할때 요것이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추론을 하거나 무언가 세계관을 만들어 갈 때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풀어 쓰거나 한 것들이 작가 노트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들도 또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오늘 얘기했던 것들은 저는 모든 것의 축소판이자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근데 많은 지금까지의 인간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주를 예측을 했었고 우주를 통해서 다시 또 철학을 봤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한의학에서도 어디는 몸의 축소판이고 어디는 몸의 확장판이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제 작업을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마 이 전제 조건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 작품 세계관의 전제 조건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기가 없는 동영상이겠지만 그래도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